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성금요일 때문에 휴장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일에 살펴볼 이런 기준점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주에는 뉴욕 증시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요. 일단 오는 8일에 예정된 3월의 고용 동향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제는 이 PCE 물가지수가 예상보다는 조금 둔화된 가운데 이 관련해서 고용 동향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좌우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뿐 아니라 2일에 발표 예정인 것은 바로 테슬라의 1분기 출하량입니다. 이 통계를 또 살펴보시면 결국 전기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여기에 대한 바로미터를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단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을 기록하게 될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4월의 첫째 주기 때문에 이 국내 증시 역시나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5일부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살펴보시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모닝쇼 첫 번째 이 순서로는 이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주말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PCE 물가지수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금요일로 뉴욕 증시가 휴장을 했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한 반영은 국내 증시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통화정책에 결정이 됐을 때 이 PCE 물가지수를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 2월 지수가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일단은 상승폭이 지난달 소폭 둔화한 것으로 함께 관측이 됐습니다. PCE 가격지수는 미국의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게 되는 가격을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상무부에 따르면 2월 물가 지표를 보시면 근원 PCE 가격지수는 지난해 2월 대비 2.8%의 상승률을 함께 보여줬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2월에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봤을 때는 0.3% 상승하면서 1월에 전월 대비 상승률 0.5%보다 낮게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완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사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월의 전체 PCE 가격지수는 다만 지난해 동기와 비교했을 때 2.5% 상승하면서 1월에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2.4%에 비했을 때는 0.1%포인트 정도 높게 나왔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가가 인상되면서 이 요인이 함께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월의 전체 PCE 가격지수는 0.3% 상승하면서 그 직전의 한 달 사이의 인상폭보다는 0.4%에서 0.3%이기 때문에 0.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연준이 계속해서 물가 지표를 좀 주시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둔화 시그널이 나왔다는 점에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바로 이어서 보실까요? 제롬 파월 미국 연준의장 역시나 이번에 PCE 가격지수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해하는 흐름들을 함께 보여줬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PCE 물가지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파월 의장은 부활절 연휴 첫날인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에서 질의응답이 열렸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줬는데요. 무언가 예상에 부합하는 것이 나온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어쩌면 금리 인하에 올해 단 한 차례도 나서지 않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파월은 이 같은 물가 지표에 대해서 큰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탄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올해 1월과 2월 다시 반등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올해 없지 않을까 혹은 줄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이날 다시 한번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줬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하강에 대해서 자신감과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나타냈고 이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경제에 대한 흐름이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월별로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월별 지표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급격히 둔화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가 더 확대될 수도 있고 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랫동안 동결될 수도 있다라고 단서를 달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금융시장에서는 여전히 첫 번째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는 6월 정도로 꼽고 있습니다. 6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확률 자체가 패드워치에 따르면 64% 정도를 기록한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물가 지표도 좀 안정을 줬고요. 파월 의장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소식 함께 보시죠.
챗GPT 개발사 오픈AI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는 1,000억 달러, 그러니까 134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인공지능용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경영진은 오픈AI의 AI 모델을 구동하기 위한 전용 슈퍼컴퓨터 개발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스타게이트로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6년에 걸쳐서 진행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AI 환경에 맞춰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한 단계씩 밟아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애저 마이아를 내놓기도 했었고요. 2026년에는 새로운 슈퍼컴퓨터를 출시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 AI용 대형 예시 데이터 센터에는 특수 제작된 수백만 개의 서버칩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엔비디아의 AI 칩을 비롯해서 여러 공급업체의 다양한 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 설계될 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0억 달러 정도의 비용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부담하게 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보고 있고요. 예상 규모만 놓고 보면 현존에 있는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보다는 100배 이상 큰 규모라는 점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AI 역량의 한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음 세대의 인프라 혁신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AI와 관련된 모멘텀들 다시 한번 발현되는 부분들 주목해 보시면서 과연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떻게 될지 함께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세 가지 소식들 함께 살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마감 상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